네, 안녕하세요. 어, 수술하고 9일이 지났습니다. 사실 원래는 수술하고 첫 주에는 매일매일 경과를 올리고 싶었는데 병원에서 그걸 찍을 환경은 뭐 찾으면 충분히 되는데 사실 진짜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올려야겠다 하다가 오늘 이렇게 찍어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오늘 할 말은 그냥 어땠는지 그냥 평범한 뭐 크게 무거운 주제 없이 이야기해 보면 일단 수술은 저는 DLIF라는 수술을 받았어요. 다이렉트 레터럴 인터바디 퓨전. 그래서 유튜브에 검색하면 수술 영상이 나오고 실제 수술한 애니메이션과 실제 수술한 하는 과정도 외국 걸로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DLIF 이렇게 치시면 돼요. 다행인 건 제가 아픈 그러니까 수많은 뭐 수술 있죠. 뭐 ALIF, PLIF, TLIF 뭐 등등등. 결국 다 똑같은 목표 척추를 이제 고정을 시킨다, 유압을 시킨다는 건 동일한데 복부에서 앞으로 들어가면 anterior, ALIF, 뒤로 가면 posterior, 그리고 옆으로 가면 뭐 DLIF나 뭐 XLIF, 뭐 OLIF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들어가는 방향에 따라 당연히 리스크가 다른데 베네핏도 다르고 앞으로 들어가면 먼저 장기를 조심히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되고 장기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대동맥과 대정맥 이렇게 사람 몸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가 그거를 정말 건드리지 않고 해야 돼서 수술이 좀 까다롭고 그리고 당연히 앞 복부를 가르기 때문에 복부 근육에 손상이 오죠. 이제 뒤로 하면 그리고 앞으로 하면 디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 앞부분에 이렇게 인대가 붙어 있거든요. 인대를 이렇게 잘라야 돼서 인대 손상도 오죠. 뒤로 하면은 어, 뒤로 하면 당연히 뒤에 등 근육 일부가 이제 손상이 되고 그리고 뒤로 가면은 디스크로 바로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후궁절제라는 걸 해야 돼요. 왜냐면 척추뼈가 이렇게 기둥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날개 모양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기둥 모양을 인터브럴 바디 이제 척추체라고 하고 뒤에 이제 날개 같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일부 잘라내야 돼요. 당연히 뼈 손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데미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한 DLIF는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수술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행히도 L4, L5 사이에 있는 디스크까지 가능해요. 그 밑인 L5와 S1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이 골반뼈가 막고 있어서 옆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는 다행히 L4, L5 그나마 L4, L5가 아파서 옆으로 들어가서 좀 근육 손상이 덜했죠. 옆으로 들어가면 뭐가 손상이 되냐? 옆에 있는 근육 뭐 복근도 일부 있겠죠. 근데 복근보다는 사실 복근보다는 좀 더 뒤로 들어가는 거라서 소아스 메이저라는 근육인데 요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허리 척추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척추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물론 많죠. 네, 그 중에 골반과 다리와 연결된 게 있어요. 걷는 데 사용하고 다리를 들어 올리는 데 쓰는 근육인데 그걸 이렇게 수술 영상 보시면 쭉 자르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오른쪽으로 뚫었고 오른쪽으로 그걸 갈랐기 때문에 지금 오른 다리를 올리는데 약간 힘이 들고 처음에 아예 오른 다리를 쓰질 못했어요. 어떻게 들거나
그래서 그런 항상 수술 방법에 따라서 베네핏과 리스크가 다른 거죠. 좋은 점이 뭐냐? 다른 수술에 비해 손상 부분이 좀 적다. 그리고 좀 안전하다. 그리고 그쵸. 그럼 저는 사실 뭐 옆구리만 뚫은 게 아니에요. 뚫고 옆구리를 뚫고 한 거는 손상된 디스크를 제거하고 뭐 영상에 다 나와 있지만 케이지를 넣고 그 다음에 닫은 다음에 뒤로 다시 한번 절개를 두 군데를 해가지고 그 디스크 위아래에 있는 그 벌테브라 척추 걔네를 이제 고정을 이제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로드 막대에 끼워서 나사 조여가지고 고정을 했죠. 그래서 저는 세 군데를 쬐어요. 이제 자른다 있지. 영어로 인시전이라고 하는데 명사로 인시전 4cm짜리 인시전 저는 세 개가 있는 거죠. 수술 끝나고 진짜 아팠는데 근데 아픈 게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수술하면서 짠 부분이 진짜 아프거든요. 전 처음에 왜 사람들이 수술하고 나서 첫 주에 영상을 잘 안 올릴까 했는데 주 단위로 올리는 게 뭐 의미가 있어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진짜 아파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는데 첫 3일은 진짜 철없는 생각이지만 수술을 받지 말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몸이 불편하고 그냥 칼로 째서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땠냐면 3일 차에 제가 3일째 되는 날에 서서 조금 걸었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식은땀이 나고 한 15분 정도 서 있고 나서 식은땀 흘리면서 거의 혼절하다시피 잤어요. 그쵸, 놀랍죠? 그냥 몇 군데 쬐을 뿐인데 거의 걷는다는 게 뭔지 그 느낌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좀 오바고 서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짜 이렇게 되면 언제 회복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젊어서 더 좀 회복이 빨랐던 것도 있는데 신기한 게 회복이 생각보다 되게 빨라요. 하루 중에도 빨라지는 게 되게 느껴져요. 특히 처음에 그 이제 화장실을 갈 때 처음엔 소변줄을 꽂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소변줄을 떼고 나면 이제 화장실 스스로 가야 되잖아요. 처음에 갈 때 진짜 힘들거든요.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또 가고 또 가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갈 땐 죽을 것 같은데 두 번째 갈 때는 덜 죽을 것 같고 세 번째 갈 때는 꽤 괜찮고 네 번째 갈 때는 이제 좀 걸을 수 있겠다.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일어나요. 하루에 움직일수록 회복이 되는 거죠. 하루에 소변을 3번 봤다고 하루 안에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고 어, 거기서 수술하고 6일 6일 수술하고 수술 날부터 딱 7일 딱 7일 일주일 있고 나왔네요. 병원에서는 계속 저를 내보내려고 했어요. 왜냐면 뭐 젊은 사람이라 회복이 빠르다. 근데 저는 하루 정도 더 있겠다 해서 나왔는데 근데 솔직히 한 4일에서 5일 때까지는 진통제를 안 맞으면 잠을 못 잤어요. 아무리 웬만큼 걸을 수 있게 회복이 됐다 해도 통증이 좀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를 옆에 항상 이렇게 놔서 제가 이렇게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그것도 부족하면 더 놔주세요 하면 와서 이제 또 마약성 진통제 놔주고 해서 그거 놓으면 이제 좀 아프긴 한데 그래도 잠에 들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왔고 순천향대 병원에 대해서 약간 평가하면 일단은 병원 밥은 진짜 살면서 만나본 짬밥 중에 최악이었고 제가 짬밥을 좋아하는데도 엄청 남겼죠. 그런데 간호사들은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되게 다들 착하고 응대를 잘 해줘서. 자, 그런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을 올릴 거는 이제 생활 팁을 올릴 건데, 퇴원하고 나서는 솔직히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지금. 왜냐면 항상 걱정이 돼요.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이게 수술한 그 뼈에 무리가 가는 지금 동작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도 되게 겁이 나는데, 네, 나중에 8월 12일에 병원 가서 CT 찍고 엑스레이 찍으면 제가 잘 살았는지 결과가 나오겠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꿀팁. 저는 지금 보호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생활이 좀 더 편해지는지 동작 같은 거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자료들 가지고 어, 이 스파이널 퓨전, 그러니까 유압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유압수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은지, 이런 팁들을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